1번. 자, 1번 풀겠습니다. 1번. 자, 뭐냐면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내용 쭉 나와 있고, 자, 이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기억. 자,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범위는 줄어든다. 아니지? 참고로 지금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 위로 올라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 말은 별의 질량이 커지는 것, 별의 광도가 커지는 걸 말하지. 근데 생명 가능지대는 거리도 멀어지고 생명 가능지대 폭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자, 니은. 자, 행성. 그리고 온도 낮을수록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 범위는 줄어드는 건 맞지? 그리고 온도 높을수록 넓어지는 거고. 자,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자, 행성 A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생명 가능지대란 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잖아. 그러면 지금 A는 생명 가능지대에 내에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 가능하겠지. 맞고. 자, 디귿. 자, 별의 표면 온도가 5000K 그리고 별로부터 거리가 2AU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에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자, 5000K고 2AU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거지. 근데 이 지점은 생명 가능지대를 벗어났잖아. 참고로 자, 생명 가능지대보다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온도가 아주 낮겠지. 근데 여기는 얼음이 대부분 존재할 것이고 생명체는 존재하기가 어렵겠지. 생명 가능지대가 아니니까. 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3번. 자, 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가 나와 있고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는 거였죠. 자, 일단 자, 태양 질량 기준 삼았기 때문에 1이면 태양이면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것. 자, 갑시다. 자, 화성은 얼음이 존재한다. 자, 생명 가능지대 안쪽이죠? 바깥쪽이지? 바깥쪽이면 0도씨 이하잖아. 맞지? 얼음 맞는 말. 자, 갈게. 자, 니은. 자, 별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커지면 생명 가능지대 폭이 감소할 것이다. 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이게 바로 광도잖아. 총 에너지가 바로 광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광도가 커질 거니까 생명 가능지대는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는 거지. 폭도 넓어질 거고. 자, 멀어지면서 폭이 넓어질 거기 때문에 폭이 감소한다는 말은 틀렸다. 그래서 질량 커질수록 별 광도 커지면서 생명 가능지대 거리는 증가한다는 것. 폭도 넓어진다는 것. 반대로 말했으니까 틀렸다. 자, 디귿. 자, 별의 질량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면 화성은 생명 가능지대에 속할 수 있다. 더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질량이 작아진다는 말은 생명 가능지대가 더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면 금성이 가능할 수 있는 거지. 화성은 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별거 없지? 자, 5번. 자, 별의 질량과 공전궤도 반지름 쭉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의 행성 위치 나와 있습니다. 자, A보다 D의 평균 표면 온도가 낮을 것이다. A와 D. A보다 D. 자, 보게 되면 지금 생명 가능지대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참고로 우리 지구 역시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을 거야. 왜냐하면 공전궤도 반지름 지구가 1에 했으니까 1 위치, 그리고 태양 질량이 1이니까 1, 1에 바로 지구가 있겠지. 생명 가능지대는 물이 존재하고 있잖아. 근데 이 생명 가능지대 안쪽이라면 100도씨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증기로 존재하는 곳이지.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부터 먼 지역은 이제 얼음으로 존재하는 온도가 아주 낮은 지역이 되겠지. 그러면 A, D를 비교했을 때 생명 가능지대 A는 안쪽, D는 바깥쪽이니까 A 쪽이 온도가 높겠지. 그래서 A보다 D의 표면 온도가 낮을 것이다. 맞는 말 되겠지? 자, B와 C에서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B, C는 생명 가능지대니까 액체 상태의 물 맞는 말이죠. 자,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진다. 맞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이 그래프 자체가 위로 갈수록 별의 질량이 커지고 있는데 생명 가능지대 거리 자체가 멀어지고 있잖아. 서로 비례관계를 했습니다. 답은 5번 되는 거지. 자, 넘어갈게. 자, 6번. 자, 별의 질량 공전궤도 반지름 쭉 나와 있고, 자, 문제. 지금 1 위치는 바로 태양의 위치가 되겠지. 자, 가겠습니다. 자,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 위치가 될 것이고, 자, 생명 가능지대는 지구 역시 생명 가능지대고,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는 오른쪽 대각선 위로 쭉 올라가면서 펼쳐져 있잖아. 그래서 BC가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지. 자, 문제 갑시다. 자, B는 A보다 생명체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자, B는 A보다. 당연하겠지. 지금 생명 가능지대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BC가 될 거니까 B가 A보다는 높을 거고. 자, C는 B보다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 생명체 진화할 수 있는 시간. 참고로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수명 자체는 짧잖아.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한 좀 확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C, B, 그래서 B, C를 비교하게 되면 지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긴 것은 질량이 작은 C가 훨씬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 자, 이건 별의 질량을 의미하는 거고. 자, 질량이 작을수록 별의 수명이 길다는 것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디귿. 자, D는 C보다 중심별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 자, 참고로 인력이라는 것은 이건 만유 인력을 말하는데, 자, 지금 이 만유 인력은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질량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인데, 질량이 클수록, 당연히 현재 그 힘은 크겠지.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큽니다. 근데 CD는 동일한 별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거리가 더 가까운 C가 더 인력이 더 크다는 거지. 그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질량 클수록,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 크다는 거 생각하시면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답은 3번. 자, 넘어갈게. 자, 7번. 자, 별의 질량 역시 마찬가지 쭉 나와 있는데, 자, 뭐랬냐면, AC 중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큰 행성을 그랬어. 그리고 그에 따른 대한 설명. 자, 보면, 지금 별의 질량 1, 그리고 공전궤도 반지름 1이 바로 지구 위치가 될 거잖아? 자, 그러면 지구 위치가 잡혀 있고, 생명 가능지대 가능한 곳은 오른쪽 대각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성을 가진 곳은 B가 되겠지? 나머지 AC는 좀 어렵겠지? 그래서 B인 곳을 가능한 것. 자, 그러면 일단 3, 4번 중에 가능할 것이고, 자, 그리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액체 상태의 물이잖아? 자, 그러면 그 내용 나와 있는 건 물 존재. 지금 3번에 그 내용 나와 있잖아. 됐지?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지? 자, 8번. 8번. 자, 우리가 내용 할 때 이 그림 좀 봤잖아, 맞지? 자, 쭉 나와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 맞습니까? 맞지?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는 별의 질량이 커짐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 이 그림은 자, 오른쪽 위로 쭉 펼쳐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가능성은 BC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갑시다. 자, 일단 BC가 가능하다는 거고. 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C보다 A가 높다. C보다 A가 높다? 아니죠. C가 더 높은 거지. BC가 가능하죠. 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 이 말은 역시 생명 가능 지대를 말하는 거지. 자, D보다 B가 높다. D보다 B.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자, 생명 가능지대 폭은 중심별 질량이 클수록 넓다. 이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 거리는 멀어지고 폭도 넓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 되겠지. 자, 10번. 자, 지금 태양과 중심별 AB 주변 생명가능지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명가능지대 거리는 별의 질량에 또는 별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럼 B의 크기가 이만큼이라면 자, 태양과 자, A. 그래서 태양 A로 갈수록 점점 큰 별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갈게. 중심별의 질량은 A, 그 다음 태양 B 순으로 작아진다. 맞는 말이죠? 맞고, 현재 생명가능지대가 비례관계를 가질 거니까. 자, 니은. 광도가 큰 별일수록 중심별에서 생명가능지대까지 거리가 멀다. 참고로 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표면온도도 높아지고 광도도 커지는 거지. 서로 다 비례관계를 가진다 그랬다. 그리고 이 별들은 다 주계열성을 말합니다. 주계열성.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별의 질량과 별의 표면온도와 광도는 비례관계를 가진다. 어쨌든 이들이 커지게 되면 생명가능지대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폭도 넓어진다 그랬지. 멀다. 맞는 말 되겠죠? 자, 디귿. 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1AU인 지역. 1AU란 말은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를 1AU라고 그래. 바로 지구의 위치지. 바로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 맞잖아? 맞겠죠? 이게 답은 5번. 자, 11번. A와 B 주변의 생명 가능지대에 나타낸 것 돼 있는데, 자, 갑시다. 생명 가능지대 거리는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 거리는 멀고, 그리고 그 폭 역시 넓어지게 되는 거지. 자, 가는 0.9AU, 그리고 나는 0.11AU. 그 말은 가가 0.9고 나가 거의 0.1밖에 안 될 거니까 가의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훨씬 더 멀다 그 말이지. 그 말은 가가 더 큰 별이고 나가 더 작은 별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 폭 역시 자 별이 크게 클수록 큰 별일수록 그 폭 역시 넓다 그랬습니다.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0.3 정도가 나오고 나는 0.12에서 0.16이니까 0.05가 나와. 이 역시 그림상으로는 나가 더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값 수치를 따져보게 되면 가가 더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말은 가가 더 큰 별인 것. 큰 별이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도 멀고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 폭 역시 넓게 나타나는 거지. 자, 문제 봅시다. 자, 별의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자, 별이 큰 별일수록 이건 주결성
별 내에서 따지는 거니까 별이 크기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높은 거지. 자, 그래서 A가 더 높은 것 맞지? 자, 태양 질량은 A보다 B와 비슷해 있는데, 자, 우리 지구는, 자,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바로 1AU 정도지. 자, 그러면 1AU 정도의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는 것, 지금 따져보게 되면 바로 가가 되겠지? 가는 0.9에서 1.22 AU가 될 거니까, 현재 우리 태양과 현재 A 별의 질량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생명 가능지대 실제 폭. 자, 실제 폭은 지금 따져봤죠? 자, 가는 0.3이었고, 그리고 나는 0.05. 그래서 가가 더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나에서 더 넓게 나타난다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1번. 자, 12번. 생명 가능 시대에 대한 철수와 영희 대화 나와 있는데, 자, 가의 내용 중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 자, 기억된 디귿 중에 가에 들어갔을 때 내용인데, 자, 과학적으로 타당한 여부만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 중심별 질량이 클수록 행성의 작용하는 만유력이 커진다. 자,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 끌어당긴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질량 가지고 있는 물체의 작용은 힘이니까 질량이 클수록 그 힘은 클 수밖에 없지. 참고로 둘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만유인력은 커집니다. 어쨌거나 질량이 클수록 행성의 작용하는 만유인력 커진다. 맞는 말 될 거고. 자, 니은. 질량이 클수록 생명체가 발생하여 진화 준 시간이 길어져. 참고로 별의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아주 빨라지기 때문에 별의 수명이 아주 짧아지게 되는 거지. 그 말은 생명체가 탄생해서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지. 자, 그러면 질량이 클수록 생명체 발생하여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 말은 맞지가 않겠지. 다시 말하지만 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수명은 짧아지게 된다. 자, 디귿. 화성 대기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없다. 참고로 화성 같은 경우에 아주 온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 보면 물이 아니라 얼음 상태로 존재하지. 자, 그런데 자,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라고 그랬어. 그럼 이산화탄소란 말은 그만큼 온실효과가 크겠죠? 온실효과가 크지만 현재 보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성분 자체 90% 이상이 바로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대기양 자체가 지구 현재 보면 지구의 0.01기압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100분의 1기압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비율적으로는 많지만 그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온실 효과도 지구에 비해서 작을 거고 그로 인해서 온도가 낮습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물이 아니라 현재 보면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얼음으로 존재한다. 일단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 역시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 자, 13번. 자, 별의 탄생 시점을 T0라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T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낸 것. 자, 갑시다. 자, 별의 광도는 T0일 때보다 T1일 때 크다. 지금 생명 가능지대 거리 자체가 자, T0일 때보다는 T1일 때가 더 멀어진 거지. 참고로 이거는 별의 광도에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에 비례하게 되는 거지. 참고로 동일한 별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 온도가 조금씩 이제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의 광도도 커지면서 생명 가능지대 역시 좀 더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폭 역시 약간 더 넓어지겠죠. 자, 어쨌거나 별의 광도는 T0보다는 T1일 때 광도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광도는 더 크다. 맞는 말 되겠죠? 자, 니은. A에 있는 행성은 B에 있는 행성보다 생명 가능지대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T0일 때는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지만 T1일 때는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T0일 때도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었고 T1일 때도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겠지. 그래서 B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는 거지. 자, 디귿. 자, C에 있는 행성 표면 온도는 T0 이후 계속 감소할 것이다. 자, 현재 보면 생명 가능지대 자체가 지금 점점 멀어졌다. 자, 처음 T0일 때는 C는 생명 가능지대 안에 안 있었지? 그 말은 0도씨 이하 영역이겠지. 근데 T1일 때는 생명 가능지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0도씨보다는 높은 온도를 가지겠죠. 그래서 계속 감소한단 말 아니지. 계속 높아졌겠지?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14번. 자, 가겠습니다. 자, 태양의 나이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 변화 쭉 나와 있는데, 자, 금성에는 물이 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금성. 자, 금성은 참고로 생명 가능지대 안쪽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는 물로 존재하고, 생명 가능지대 안쪽에는 수증기로.
100도씨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쪽은 얼음으로 존재할 거야. 자, 금성은 생명 가능지대 안쪽이니까 온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니까 액체가 아니라 수증기로 존재하겠지. 그렇지? 자, 니은. 지구는 태양의 생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명 가능지대에 속해 있었다. 지구. 자, 지구 생성 볼게. 자, 태양이 생성 이후 봅시다. 이게 제로 지점이잖아. 그 제로부터 쭉 왔을 때 지금까지. 지금 자, 제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구는 계속 이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었죠? 벗어난 적이 없지? 근데 나중에 한 60억 년 이후부터는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를 벗어나게 되는 거지. 어쨌거나 지구 현재는 탄생부터 자, 태양의 탄생부터 현재까지는 계속 생명 가능지대에 있었다. 자, 디귿. 태양의 광도는 현재 이후로 점차 감소할 것이다. 자, 지금 태양의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있잖아. 그 말은 태양의 광도가 계속 커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비례관계를 가지니까. 답은 2번. 넘어갈게. 자, 17번. 자, 태양 생성 이후 시간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자, 현재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은 지구이다. 맞죠?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1AU지. 자, 이게 바로 지구의 위치가 될 것이고, 자, 금성과 화성 나타나게 되면 금성은 좀 더 공전궤도 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보면 더 안쪽에, 그리고 화성은 더 먼 것, 더 오른쪽에 있겠죠? 자, 맞습니다. 자, 니은. 자, 20억 년 전 현재보다 생명 가능지대 폭이 넓었다. 아니지. 자, 태양 생성 이후부터 점점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멀어지고 그 폭 역시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20억 년 전은 이만큼, 현재는 좀 더 커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넓어지게 될 거지. 자, 디귿. 태양의 광도는 현재보다 40억 년 후에 더 작을 것이다. 자, 40억 년 후에 보게 되면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더 멀어지고, 그리고 폭 역시 넓어지게 되는 거지. 그 말은 광도가 더 커졌다. 별의 표면 온도가 태양의 표면 온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답은 1번 되겠죠? 그래서 별의 광도 커짐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넓어지고 멀어지고 폭도 넓어진다는 것. 답은 1번 되겠죠. 자, 20번. 자, 태양과 항성 근리제 581 주변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광도는 태양의 근리제 581보다 크다. 참고로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지게 되는 거지. 자, 지금 지구를 보게 되면 근리제 581G보다 더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더 멉니다. 더 멀단 말은 폭 역시 더 넓겠지.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별의 광도 커질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진다는 것. 자, 그러면 태양이 더 크다는 것 알 수가 있겠지? 자, 니은. 생명 가능지대 폭은 태양 주변이 근리제 581보다 넓다. 당연하죠. 생명 가능지대 거리가 더 멀단 말은 폭 역시 더 넓다는 걸 의미한다. 자, 디귿. 행성의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중심별의 복사 에너지. 자, 별로부터 오는 에너지. 자, 지금 화성을 이야기했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 자, 생명 가능지대는 일단 폭 역시 자, 태양으로부터 멀을수록 100도씨에서 0도씨까지 100도씨에서 0도씨까지 말합니다. 근데 화성은 이 생명 가능지대보다 더 먼 지역에 있는 거지. 그 말은 0도씨 이하란 말이지. 그렇지만 근리제 581G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0도씨 사이에 있단 말은 영상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분명 화성은 영하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근리제 581G가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지. 그럼 화성이 더 많단 말은 틀리게 되겠죠? 답은 기억, 니은 4번 되겠지. 자, 21번. 자, 화성의 물리적 특성 나와 있고, 자, 화성에 생명체가 탄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생명체가 번성하기 적합한 환경,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보는 거지. 자, 갑시다. 자전 주기가 길어져 공전 주기와 같아지는 경우, 자, 자전 주기가 길어진다. 그 말은 하루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 말은 밤 시간도 길어지고 낮 시간도 길어지고, 낮 시간이 길어진단 말은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 거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밤 시간이 길단 말은 그만큼 냉각이 오랫동안 이루어질 거니까 온도가 많이 내려가게 되지. 그 말 하루의 일교차가 아주 커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느려지다가 공전 주기와 같아지는 건 이걸 동주기 자전이라고 했지. 그래서 동주기 자전하게 되면 낮과 밤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지. 한쪽 면은 계속 낮만 되는 거고 한쪽 면은 계속 밤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쪽은 아주 덥고 한쪽은 아주 온도가 낮다 그 말이지. 이 극단적으로 안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낮과 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 생명체가 살기에. 그래서 이 기억은 맞지 않겠지. 자, 공전궤도 20mm 커져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공전궤도 20률이 커지게 되면 어쨌든 이 20률 때문에 자, 태양과 행성 사이 거리, 자, 거리가 한 오면 가까울 때도 있고 멀 때도 있는데 20률이 커질수록 그 차이는 아주 커지는 거지. 그래서 20률이 클수록 태양과 행성 사이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다가 아주 멀어지게 될 거야. 그 말은 태양이 가깝게 되면 많은 에너지를 받을 거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태양이 멀어지게 되면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될 건데 20률이 커지면 그 거리 변화가 행성과 태양 사이 거리 변화가 아주 심하게 될 거니까 현재 한 번 공전하는 동안 온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연교차가 아주 커진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건 역시 살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지. 자, 디귿. 자, 대기층 두꺼워지고 자기장이 형성되는 경우, 자, 지금 대기 자체는 0.01기압,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작습니다. 근데 이게 대기가 많아진다는 거지. 자, 대기층이 두꺼워지게 되면 대기의 역할이 뭐였냐면 유해한 현재 보면 전자기파를 차단시키는 거였지. 참고로 대표적인 뭐 자외선도 있었고 X선이나 감마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층은 유해한 현재 보면 전자기파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자기장은 저 우주로부터 오고 있는 고에너지 입자인 우주선 또는 태양풍 입자 플러스 마이너스 고에너지 입자들이죠. 이런 입자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대기층이 두꺼워지는 것 그리고 자기장 형성되는 것 이거는 생명체가 살기에 그리고 진화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대기층이 두꺼워지게 되면 온실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보면 디귿 역시 도움을 되겠지. 답은 현재 보면 2번 되겠죠. 자, 22번. 자, 세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자, 이게 세티가 뭐냐면 SETI, 바로 이 약자인데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돼 있는데 여기서 terrestrial이 뭐냐면 지구의 그 말이야. 그 엑스트라 돼 있으니까 지구 밖을 말하겠지. 그래서 인텔리전스 지능이니까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탐사하는 현재 과정을 세티라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활동. 맞는 말이죠. 자, 니은 우주망원경 주로 이용. 참고로 지적 생명체라 그랬으니까 현재 지능이 많이 발달됐다 그 말이지. 지능이 많이 발달됐으면 장거리 통신 수단으로 전파를 이용하겠다 그 말이지. 그럼 이들이 사용한 전파 자체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 와서 지구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 지구에 수신한 여러 가지 전파들을 분석해서 외계에 이런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전파를 받아들이는 망원경 바로 전파 망원경이 필요하겠지. 자, 디귿. 자, 처음엔 민간 주도로 그리고 지금은 국가 주도로 맞습니다. 처음에는 천문학에 관심 많은 민간인들이 주로 현재 보면 주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국가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 자, 23번 마지막. 자, 테스 망원경 쭉 나와 있고 중심별의 주기적인 밝기 변화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도 가시광선이 가장 많이 나오지. 그리고 지표에서 관측할 때 가장 많이 지표까지 도달하는 빛이 가시광선이잖아. 그래서 별의 밝기를 본다는 것은 바로 현재 가시광선 가지고 보는 거죠. 자, 니은, 자, 나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코로나 그래프로 뭘 보냐면 코로나 그래프가 뭐냐면 코로나 그래프란 게 자, 태양을 본다 그러면 태양을 가리고 보는 거예요. 별을 본다 그러면 별을 가리고 그러니까 아주 밝은 놈을 딱 가리고 주변 영역을 본다 그 말이지.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등 있으면 전등을 가리게 되면 주변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별을 가리고 또는 태양을 가리고 주변을 본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별을 가지고 별 주변의 행성을 본다는 거지. 근데 행성을 직접 찾는다 그랬어. 그럼 이 행성이 내고 있는 빛을 관측한다 그 말이지. 우리 지구가 방출하는 빛은 적외선이잖아. 그래서 행성이 내는 빛은 적외선을 말하는 거지. 되겠지? 자, 다 ATA 망원경에 의해서 외계행성으로부터 오는 신호. 자, 이 신호라는 것, 지적 생명체의 신호라는 것은 바로 전파죠. 통신 수단으로 전파를 이용하는지 그 여부를 묻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전파. 답은 1번 되겠지? 자, 가나다는 여러 망원경 그리고 주요 관측 영역 나와 있습니다. 자, 갈게. 자, 가는 세티 프로젝트 이용할 수 있다. 자, 세티 프로젝트는 외계에 있는 지적 생명체를 탐사하는 건데 지적 생명체가 일단 지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다면 현재 통신 수단으로 전파를 이용할 것이고 이렇게 사용한 전파가 현재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와서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지구에서 수신한 이 전파 가지고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판별하고 조사하는 게 바로 세티 프로젝트지. 자, 그럼 이거는 전파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제 적외선 맞지 않겠지. 자, 니은 나는 중심별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외계행성 직접 촬영.
자, 행성이란 것은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낮아서 적외선을 주로 방출하는 거지. 근데 주변에 별이 있다면 그 별이 너무도 밝아서 이 행성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밝은 별을 가려주게 되면 그 주변이 잘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밝은 별을 가려주는 걸 우리가 코로나 그래프라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외계 행성 자체를 직접 보는 거니까 행성이 내고 있는 적외선 영역 가지고 현재 이를 관측하게 되겠지. 그래서 관측 영역은 적외선이 될 테니까 이거는 자 가가 되겠지. 자, 다는 자, 식현상 이용하여 외계행성 탐사하는 데 이용한다. 자, 식현상이라는 것은 자, 별이 있으면 행성이 주변을 공전할 때 이 행성이 별을 가려서 별의 밝기가 달라지는 걸 말하겠지? 자, 근데 우리 태양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시광선이야. 다른 별 역시 마찬가지로 가시광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 별의 밝기 변화를 쉽게, 현재 식현상의 발생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맞겠죠? 답은 2번.